몰입, 항농문 즈음, 세렌디피티와 꿈속에서의 영감.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상대성 원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갑자기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가 중력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에 도달한 것 역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순간에 묘사한 글을 보면 무슨 얘긴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베른의 특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낙하한다면 그는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중력 이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창의성의 원천, 세렌디피티.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우연한 영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세렌디피티가 창의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하곤 한다. 세렌디피티란 위대한 발견을 이끄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통상 우연히 떠오른다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이다. 많은 위대한 발견이 운 좋게도 한순간의 생각이나 영감으로 얻어졌다는 이야기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한 것은 열병에 걸려 헬고란트에 요양가 있을 때였다. 하이젠베르크 역시 우연히 떠오른 영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헬고란트의 에너지가 시간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내 머릿속에 떠오른 한순간의 영감 덕분이었다. 늦은 밤 힘들어서 계산을 마쳤는데 정확히 들어맞는 답을 얻게 되었다. 그날 새벽 나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행복했다. 최초로 증기엔진을 발견한 제임스 와트의 경우도 비슷하다. 뉴카만 증기기관이 열손실이 너무 커서 비능률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한 와트는 1695년의 5월 어느 맑은 휴일 글래스고의 초원을 거닐다가 문득 그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교세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도 카르마 경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분야별 연구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순간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창조의 순간은 잠깐 쉬는 시간에 때로는 꿈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발견.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견이 얻어지는 또 다른 순간은 꿈속에서이다.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인슈타인은 머리맡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꿈에서 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닐스 보어도 꿈에서 진기한 태양계의 모습을 보고 이를 참고하여 원자구조 이론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현대 원자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에디슨도 선점 상태에서 연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연구 도중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가수면 상태에 접어들곤 했다. 그는 손에 쇠구슬을 쥔 채 그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다. 자신이 알파파 상태로 흐르는 가수명 상태에 빠져 팔이 이완되면 머릿바닥에 있는 냄비에 쇠구슬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쇠구슬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에디슨은 자신이 설계하고 있던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명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도 원자들의 규칙성을 찾으려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다 1869년 어느 날 꿈속에서 주기율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했다. 모차르트 역시 자신이 작곡한 작품들은
모두 꿈속에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괴테도 과학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나 시의 영감을 꿈에서 얻은 일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에드거 앨런 포도 유명한 추리소설의 줄거리는 모두 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스위스 박물학자인 장 아가시는 아주 생생한 꿈을 연속해서 3번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물고기 화석의 훼손된 부분을 똑똑히 보고 재현해냈다. 재봉틀을 발견한 일라이어스 하우는 바늘을 상하로 움직이는 데까진 성공하였으나 바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꿈속에서 바늘 끝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수면 중에 얻어지며 수면 중의 뇌는 각성 상태와는 다른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발견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영감에 의한 위대한 발견 기회는 그러한 영감을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나깨나 깊이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면 중에서도 이어져 수면 상태에서 활성화된 뇌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꿈에 나타나는지 혹은 나지 않은 순간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몰입적인 사고를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몰입도를 손쉽게 올리는 방법. 감기에 걸리면 괴롭다. 그런데 감기라는 질병에 대해 잘 몰랐던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가벼운 감기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그 증상이 호전되는지 모르고 언제 그 병이 나을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을 테니까. 심지어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유를 모르는 괴로움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감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요즘, 세상의 감기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의 회의를 느낄 사람은 없다. 그저 얼마간 힘들었을 것을 예상하고 감기의 증상이 완화되도록 약을 먹거나 쉬는 등 옛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몰입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업무나 학습에 대처할 수 있다. 괴로운 체선과 즐거운 체선. 몰입도에 따라 기량과 성과뿐 아니라 심리 상태도 크게 변화한다. 몰입 상태가 낮을 때는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나 근심 등 각종 불안감이 연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고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따라서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몰입도가 낮을 때는 기량이 낮아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중간이 되면 견딜만한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높을 때는 높은 기량이 발휘되어 성과도 높고 즐거운 자극이 반복되기 때문에 즐거운 최선이 된다. 학생 시절 시험 공부를 할 때 몰입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을 때는 하기도 싫고 공부를 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이 귀중한 시간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쓸데없이 공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거나 지금 하는 노력이 어쩌면 헛수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기가 극도로 저하된다. 이처럼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때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된다. 그러다가 시험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연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몰입의 장벽을 넘게 된다. 몰입의 장벽을 극복하다 보면
공부하는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공부가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질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나 걱정이 의식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뇌의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 화학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몰입도가 낮을 때에는 노력을 해도 기량이 발휘되지 않고 목표로 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탓하거나 괜한 짜증을 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몰입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버둥거리면서 고생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편히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몰입도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편한 마음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몰입을 위한 준비.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면서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자꾸 딴짓도 한다. 몰입도가 낮아 공부가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이 몰입도를 올리기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몰입도를 올려야 공부가 잘 되고 공부하는 것도 덜 힘들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내가 우리 아이에게 썼던 방법을 소개한다. 학교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물었다. 공부가 잘 안되니? 아이가 대답했다. 공부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공부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의 몰입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 그래, 몰입도만 올리면 공부 자체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할 수 있어. 누구나 몰입의 장벽을 넘을 때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들게 마련이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꼭 참고 1시간 정도 엉덩이를 책상 앞 의자에 떼지 말고 아주 쉬운 공부부터 시작해봐라. 그러자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이라서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어한 기색이 표정과 행동에서 역력히 나타났다. 그러다 공부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발동이 걸렸는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했다. 이때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떠니? 아직도 공부하기가 힘드니?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힘들어하던 아이가 지금은 할만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표정도 어느 정도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금 전에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낮았기 때문이었어. 지금은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쉬운 거야 라고 일러주었다. 이처럼 아이에게 몰입도의 원리를 이해시키면 아이는 공부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공부를 할 때 힘이 들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아이가 스스로 몰입도를 낮은 상태에서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몰입도의 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몰입도를 통제하기도 한층 쉬워진다. 공부나 업무는 몰입도만 올리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개 학습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해야 하듯이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견디면 된다. 이때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기량을 올리기 위해 버둥거릴 때 비로소 몰입도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 힘들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시간은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이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흔히 월요병이라는 것을 앓는다. 주중에는 몰입도가 높았다고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활동을 하다 보면 몰입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일이 영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몰입도가 몹시 떨어진 상태라서 업무 효율은 극히 낮고 심하면 아예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심한 경우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삶 자체에 심각한 회의까지 느끼게 된다.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업무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의식과 의식 근처로 끄집어내져 자신도 모르게 업무 몰입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자연히 효율성도 좋아진다. 일단 업무 몰입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량이 좋아져 일을 비교적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 지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도 느끼게 된다.